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님이 꼭 필요합니다. 자, 장중 투자 전략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장에 이제 시간에 HLB 계열사 종목들이 다 주가가 다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 나왔던 기사 보면 시간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었죠. 새벽에 마쳤던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좀 반등세가 조금 나왔는데, 뭐 성장주도 올라가고 이제 가치주도 올라왔는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관들이 좀 매도하면서 특히나 인플레 관련주들이 오전중에 올라가면서 시장 흐름들은 코스닥 중심으로 계속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HLB 계열사 종목 주가들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시작했다가 플러스권 왔다가 이 뭐 글로벌이라든지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다가 근데 노토스를 중심으로 다시 좀 빠지는 흐름들이 오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좀 올려드렸듯이 간세 포함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오픈 라벨이라든지 대조군 설정이라든지 FDA 어떤 최근에 어떤 부정적인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화라든지 카톡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른 어떤지 이 글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이제 5월 20일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스폰서인 항서제약이 이제 글로벌 진출 교섭을 하기 위해서 루자나라는 제사를 설립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항서제약 USA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면역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 항암제 시장이 향후에 한 80조 정도까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보면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6개 정도의 PD1, 뭐 PD-L1 관련되는 면역 항암제를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작하는데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은 2019년도에 세 번째로 허가받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전을 보면 이제 머크의 키트루다와 같은 기전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면역 항암제 개발사들이 이 글로벌 제약사하고 이제 판권 판매나 협업 구조 중에서 FDA 이제 승인 관련되는 도전을 1월 달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뭐 CRC 레터라든지 임상의 어떤 재해 어떤 설계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면서 이 반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NDA 신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식의 어떤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업화 과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자회사 루잔나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어떤 빅파마 일라릴리라든지 노바티스가 이제 중국의 이제 이노벤트라든지 뭐 준시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제 베이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이제 진출했는데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상업화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캄넬리주맘을 중시해서 11개 정도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중심에서 루잔나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면서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페인어로 빛과 라틴어로 치유를 뜻하는 말로 좀 명명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피어스 파마라는 사이트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다뤘던 부분이 5월 18일 기사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이제 본래 이제 제네릭을 중심으로 했던 중국의 이제 제약사인데,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아파티님, 중국 명은 이제 아이탄이겠죠. 이걸 이제 판권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2014년도에 작년도까지 누적으로 1조 정도를 팔면서 작년도에 시가총액이 뭐 100조가 넘어가면서 세계적인 어떤 이 빅파마의 어떤 흐름으로 갔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80% 가까이 빠져 있습니다만, 이 계속되는 어떤 중국 시장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약가 인하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 진출을 이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어떤 단계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어떤 파트너로서 HLB 리보세라님은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HLB도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여러 이제 FDA 관련되는 인원이라든지 마케팅 인원들을 뽑듯이 루잔나에도 여러 이제 경영진들 중에서 스코트 필립스라든지 조셉 에이드 이런 분들이 다 뭐 과거에 이제 BMS,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라든지 머크 이쪽이 다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든지 옵티브 열보이 요런 쪽에 이제 관여된 그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 키트루다 관련되는 초기 이제 업무 전략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겪었던 분이 최고 이제 의료 책임자에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롭시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분도 이제 종양학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물 출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HLB의 어떤 분위기와 같이 이제 항서제약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로슈도 이제 미국의 이제 제넨텍을 완벽하게 이제 인수하면서 본래 이제 로슈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제넨텍을 받아들이면서 항암제 라인의 어떤 받아들이면서 강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머크도 사실은 이제 키투루다 이전에는 그렇게 항암제 시장에서 강자가 아니었는데요. 이 키투루다 이후에는 아주 뭐 초강자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항서제약도 지향하는 부분들이고, HLB도 이렇게 리보세라님의 어떤 글로벌 입장에서 FDA에서 승인 받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승인 받았구나가 아니라 상당한 어떤 주가뿐만 아니라 그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분들이 이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경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루잔나 같은 경우 11개 정도인데, 여기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요, 파이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임상 3상을 끝내고 지금 NDA 신청 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중국에는 이제 신청을 넣었고 조만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나면 FDA 관련되는 부분도 아까 보시면 몇 주 동안에 이 논의를 할 것이다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캄넬리주맘과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메인이다. 그래서 캄넬리주맘하고 리보세라님은 FDA 각각의 물질로 허가를 받아 있지 않습니다만 중국 쪽에서는 다 이제 허가된 약물이죠. 그래서 단일 어떤 형태로 가지 않고 이렇게 병용을 가장 메인으로 했다는 말은 특히나 이제 간암 치료제에서는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단독으로 해서 승인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투루다, 옵티브 다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1차로 이제 병용으로 로슈의 이제 티센크리, 요거는 PD-L원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인 아바스틴의 어떤 조합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부분을 허가를 받으면 두 번째로 병용 파트너로 1차 시장에 들어가는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인 리보세라님도 그런 어떤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사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클 수 있는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캄넬리주맘은 이제 상품명이 뭐 아이루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5월 11일에 공시로 밝혔듯이 리보세라님하고 이 캄넬리주맘이 이 바이엘의 어떤 엑사바이오 부분에서 통계적 어떤 유의성이 이제 OS라든지 PF에서 확인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 루산나 이제 최고 의료 책임자 이제 조셉 에이드가 요 내용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어떤 적용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에 FDA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럼 요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사가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2020년도에 승인되었던 병용의 어떤 다음 두 번째로 이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캄넬리주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 이분들이 이제 정리가 다 기사가 다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었냐면 왜 이제 앞서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거부가 되었냐. 일라이릴리하고 이제 이노반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거부는 이제 중국 쪽에서만 이제 이 부분들이 임상을 진행했죠. 그래서 FDA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을 가지고 FDA에서 승인을 받기는 그러니까 다국적 관련되는 부분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조금 이제 너무 좀 무리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이제 FDA 자문위에서 어떤 대조군 설정이라든지 임상 설계 라인에서 이 부분들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하지 않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캄넬리주맘하고 이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간암 관련되는 3상은 이미 이제 1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간세포암으로 사망자의 절반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FDA에서도 인정해 주면서 1, 2상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3상을 허가해 줬고, 그리고 3상을 진행할 때 아예 이제 13개국에서 미국 포함해서 이런 어떤 부분을 설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레바 테라피티스 이제 HLB 자회사 가지고 있는 아파티님 이게 둘 다 이제 승인되지 않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승인되었지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조셉 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FDA가 이게 두 개의 어떤 분자 개체를 포함해 요법에 대해서 승인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지침을 가지고 있다. FDA가요. 그래서 루산나는 이제 이 개별 약물에 대한 그 PK 약동학이라든지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여서 규제 당국이 각 약물보다 이제 병용의 어떤 조합이 훨씬 낫다라는 부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어떤 약물들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합하는 이 부분이 조금 그 어렵지 않겠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생각에서 우려감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의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승인된다면 빅파마의 어떤 이제 영역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머크나 이제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이 항암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가지기 전에는 좀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항서제약도 그렇고 HLB도 상당한 어떤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라일리가 이제 싸다는 걸로 들어갔는데 FDA는 이거 전격적으로 부인했죠. 가격하고 승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라든지 뭐 카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항암제 전체 라인 자체가 대부분 뭐 1억이 다 넘어가죠. 예. 그래서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캄넬리주맘도 이제 미국 대비해서 싸고 리보세라님도 싸니까 거의 이제 뭐 10분의 1 정도의 수준 정도까지 낮출 수 있는 어떤 규모의 어떤 가격대죠. 물론 이제 가격대는 어떻게 할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인데 그 어떤 분위기로 이제 일라릴리가 진행했다가 이제 실패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향후의 어떤 가격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돼 있다. 하지만 이제 사실 이제 좀 중국 입장에서 어떤 제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이 절감되는 형태로 경제성이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산나가 중국의 지역에서 약물을 공동 개발하고 판매할 책임을 가지면서 이 과거에 이제 SK바이오파마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엑스카프리 관련되는 출시 주도했던 뭐 그분도 이제 뭐 여기에 지금 이제 뭐 판매 관련되는 부분에서 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제프 클라우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본다면 그간에 나왔던 부분하고 이제 항서제약의 지금 상업화 어떤 부분과 그 다음에 문제됐던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이 경영진에서 밝혔고 항서제약은 루잔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본격화하고 FDA하고도 이제 뭐 이 부분들이 접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통해서 장중 흐름들 한번 지금 이제 5장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가 제가 이제 내일까지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윗라인으로는 이제 5만원대가 지켜지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밑라인은 47,000원, 45,000원 라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치기 직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뭐 46,650원까지 좀 내려왔네요. 아침에 한 5만원 정도 부근까지 반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장중에 어떤 이제 뭐 흐름들을 보게 되면 HLB 관련해서 지금 외국계 뭐 JP 모건이나 뭐 이쪽은 지금 뭐 안 떠오르고요. 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장중의 흐름들이 이제 아침에 49,600원까지 좀 반등을 했다가 지금 고가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이제 뭐 한 4,000원 이상 정도 내려와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 지지선 역할을 하는 47,000원, 45,000원 라인 이 영역에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일까지 흐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양봉이 나오느냐가 주가 흐름에서 이제 그동안에 2주 가까이 올라왔던 상승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가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플랫형으로 좀 더 옆으로 이제 조정을 좀 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선양 남성 관련된 초록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들을 얼마만큼 주가에 해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 시장은행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1.89 정도로 계속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LB 생명과학도 윗꼬리, 그 다음에 제약 같은 경우도 윗꼬리 나오고 있고요. 테라피틱스가 윗꼬리 양봉이고 글로벌 같은 경우도 좀 윗꼬리 양봉, 노토스 같은 경우는 7만원대 중반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제 지난주 이제 그 후반부부터 지금 이제 조정봉이 흐름이 나왔고, HLB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주 5만원대가 넘어갔고, 이번 주 이제 조정 흐름봉들이 지금 이제 지난주 수요일 이후로 오늘까지 4일 정도 옆으로 플랫형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외국인들, 기관들, 뭐 개인들 매수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저녁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 부분 좀 살펴드리고요. 자, 내일까지 흐름을 잘 한번 보시고 이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이 4만 5천원 라인하고 4만 7천원 라인, 이 부분에서 지지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어떤 봉이 나오는지, 뭐 내일 위의 흐름들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나중에 이제 오후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